걸프 지역 산유국 가운데 한 곳이죠. 오만이 2028년부터 개인소득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조금을 주면 줬지 세금은 걷지 않았던 산유국 가운데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오만이 최초인데요. 그동안 석유 수출로 벌어들인 돈으로 국가 재정의 대부분을 의존해온 산유국들의 현실과 고민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오만을 중심으로 중동 산유국들의 재정 상황 그리고 탈석유 경제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세금 얘기를 계속 네. 하게 되는데요. 자, 2028년 1월 1일부터 오만이 개인소득세 도입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 오만 국왕이 지난달 말, 그러니까 6월 말에 이 개인소득세 법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네. 과세 기준은 연소득 10만 9천 달러, 현지 화폐로는 4만 2,005만 리알인데 그것도 우리 돈으로 하면은 1억 5천만 원 정도쯤 됩니다. 네. 그 이상이고요. 이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 국내 자국민은 물론이고 오만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5%의 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네. 경제전문지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제 이 관련 보도를 하면서 걸프 지역 아랍국들 중에 왜냐하면 걸프 지역에는 이란도 있으니까요. 아, 그렇죠. 이란은 이미 이제 개인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네. 이 아랍국들 중에서 개인소득세를 도입하는 나라가 오만이 처음이 됐다 이러면서 그동안에는 이 지역의 외국인들에게는 개인소득세가 없었는데 이런 환경이 좀 많이 바뀌게 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오만 정부가 이 개인소득세 도입하기 위해서 꽤 오래전부터 노력을 해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노력을 해왔는데 오만뿐만 아니라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모두 이 시기에 이제 세금 제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당시가 약간 저유가 기조였거든요. 국제 경제도 별로 안 좋아지면서 유가가 당시 이전에 비해서 크게 하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국의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렇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국제통화기금이 중동 지역 경제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한 건설사도 많고 이래서 그게 국내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국제 유가가 당시에 낮은 수준을 계속 머물면서 재정이 나빠지고 있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그 걸프 지역의 산유국들이 빨리 이런 지나치게 석유 수출에 의존했던 이 경제를 좀 경제 구조를 바꾸고 재정 상황을 좀 건전화하지 않으면은 5년 내에 마이너스 재정 상태가 될 것이다, 적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딱 지정한 국가들이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심각하고 바레인, 오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많은 노력들을 이제 각국들이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오만 같은 경우에는 2017년 부터 네. 법인세율을 크게 조정했어요. 그 당시에는 연 3만 5만 리알 이상인 기업에게 부과되던 법인세율이 12%였는데 그것도 15%를 인상하고 또 매출 규모가 연 3만 5만 리알 이하의 기업 경우에는 법인세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새로 3%를 부과하기도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2021년에는 부가가치세를 처음으로 도입했고 2022년부터 이제 개인소득세도 부과하자라고 초안도 마련했는데 이게 좀 도입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해가지고 국민에게 너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다른 나라는 또 개인소득세가 없는데 우리나라만 하면 같은 그 지역 국가들에 있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도 우려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그거를 국무회에서 이게 부결이 되면서 지원이 됐다가 이번에 이제 결국엔 도입이 된 거죠. 네. 그럼 2022년에서 24년에 추진됐던 이 방안 그리고 이번에 확정된 내용이 조금 달라졌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뭐 특징은 이제 자국민과 외국인 거주자들에게 당초에는 좀 차등화했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부과하는 기준하고 세율을 똑같이 일괄 적용하기로 한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런 건 그 이유는 그 국제통화기금이 이 오만이 추진하고 있는 개인소득세 그 법령 초안을 보니까 이 정도로 해서는 재정에 별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좀 더 다 외국인이나 내국인들이나 다 일괄 적용하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대상에게 네. 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서 조금 차이가 생겼습니다. 네, 그 산유국들이 석유 수입에만 너무 의존을 했다. 그래서 국가 재정이 불안정하다. 그리고 네. IMF 그 보고서에서도 이제 오만의 지적을 한 거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별로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등 다른 걸프 협력회의 그 회원국들처럼 네. 오만도 석유에 거의 경제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어서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네. 오만은 전 세계 석유 수출량의 약 1% 차지하고 있는데 1% 적다 생각하지만 그것도 꽤 많은 양입니다. 네. 그리고 52억 배럴의 원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석유 부분이 전체 재정 수입의 87%니까 거의 90%에 육박하죠. 그리고 국내 총생산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수출의 부분에서는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가 하락과 그 팬데믹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예를 들면 2010년대 중반과 2020년대 초반에서 재정 적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때 수요가 감소하면서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나타냈고 그로 인해서 재정 적자가 심각해져가지고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네. GDP의 마이너스 15.7%였어요. 그래서 이게 최악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공무원들 급여도 막 완전 반토막이 나고 네. 또 30년 이상 근속자들을 전부 퇴직시키기도 하고 오만에서는 매우 오만뿐만 아니라 중동 국가들 중에서도 아주 이례적인 조치였었어요. 네. 조금 최근에는 유가가 상승세로 올랐죠. 네. 하면서 조금 나아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재정 적자는 좀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중동 산유국들이 세금이 이제 없었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그래도 뭐 좀 있었네요. 개인소득세, 뭐 법인세, 부가세 뭐 이렇게. 네, 맞습니다. 아직도 세금이 없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은 네.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렇군요. 말씀드린 대로 2010년대 중반에 IMF라든지 월드뱅크가 중동 국가들이 이런 상태로 해서는 산유국들은 건전한 재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계속 경고를 하면서 네. 2018년에 이제 오만이 회원국이기도 한 그 걸프 협력 회의가 그러면 6개 국가이거든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6개 회원국들이 각자 국내 사정에 맞춰서 일정과 또 경제 상황에 맞춰서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세율은 좀 각국마다 좀 다릅니다. 그리고 담배, 에너지 음료, 술을 안 마시는 대신에 에너지 음료를 굉장히 많이 마시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여기에 아주 높은 세율의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도 있고요. 회원국들마다 그런데 세율은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다르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인 소득세 부분은 그동안에 이거는 하지 말자라고 이제 많이 밀어놨었는데 이제 오만이 처음 도입하겠다 이렇게 나서면서 다른 국가들도 그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개인소득세 도입을 좀 꺼렸던. 이 걸프 협력회의가 6개 국가인데 전부 군주국가예요. 네. 산유국이라는 공통점도 있고 군주국인데 중동 군주국, 사우디아라비아가 대표적이죠. 그 특징상 군주, 어떤 군주를 나라의 최고 어르신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그런 전통적으로 또 씨족 사회가 확대된 형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래서 좀 군주가 백성들에게 베푼다라는 그런 개념이 여전히 좀 강하다라고 해서 세금으로 국가 정부와 국민이 어떤 계약 관계로 어떤 주고받는다라는 개념이 그동안에 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다가 워낙 석유 자원도 풍부하니까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이제 보조금도 지급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재정을 막 써왔던 건데 시혜를 베푼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군주국의 이런 국가들의 국민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세금도 안 내고 그러니까 네. 좋죠. 그렇죠. 세금도 또 낮고 외국인들은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이래서 좋기는 하지만 네. 사실은 이 점 때문에 이 중동의 군주 국가들이 네. 국민들이 세금을 낸다라고 하는 거는 정부의 발언권과 권리를 갖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정치 제도 정부의 운영에 국민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게다가 또 석유, 천연가스 이런 화학 이런 석유 화학 연료들은
매장량이 한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네, 동날 네. 수밖에 대비를 없는데. 해야죠. 예, 근데 네.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이런 구조가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균형 재정 유가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산유국들이 균형 재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정한 유가가 유지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네. 뭐 나라마다 중동의 산유국들도 나라마다 이 적정 균형 재정 유가의 그 수준이 조금 다르지만 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최소 80달러에서 100달러 선을 유지해야지만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세금도 낮추면서 보조금도 다양하게 지불하면서 이렇게 재정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인데 네. 사실 이것도 너무 낮다라고 보는 시각도 그래요? 있어요. IMF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는 현재 엄청난 적자를 가지고 있는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재정에 도움이 안 되고 96달러 배럴당 96달러 또는 최대 110달러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왜 우리가 중동 산유 국가들 이 건정 재정까지 걱정을 해야 되고 예. 우리 입장에서는 석유를 전량 수입하는데 낮으면 뭐 더 좋지. 좋은 우리 게 입장에서는 아니냐라고 예, 생각할 이렇게 수 생각하시죠. 있습니다. 네네. 당연하죠. 네네네. 근데 그것도 뭐 근거가 있는 얘기긴 한데 사실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특히 뭐 이렇게 경제 수치 같은 경우에는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이 네. 유가가 낮게 유지된다는 건 여러 원인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수요가 줄어드는 것. 그거는 곧 국제 경제의 상황이 좀 안 좋다는 좋다. 거죠. 경제 침체 국면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수치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수치를 좀 유지해줘야 되는 거고 특히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유가가 낮아져서 중동 산유국들의 재정이 나빠지게 되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동 지역에 전통적으로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프로젝트를 줄이거나 그렇죠. 또는 제때 그 어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거나 이러기 쉽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는 이제 그 건설 경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를 얻으면 또 잃을 수 있는 게 있기 그래서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렇게 중동 지역의 유가 문제 또는 이렇게 세금까지 부과해가면서 건전 재정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도들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네, 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려봅니다. 국제 경제에서는 어쨌든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네. 말씀이신데 산유국들이 어쨌든 탈석유 경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각국의 네. 사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사우디아라비아 경우에는 유명하죠. 비전 2030이 네. 대표적입니다. 국가주도 그 중장기 개혁 정책을 통해서 석유 중심의 경제 구도를 탈피하고 또 이렇게 어떤 그 경제 구조를 다각화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2030년까지 모든 석유 발전소를 폐쇄하고 또 뭐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 그러고 또 원전도 도입한다고 해서 네. 우리나라에는 또 새로운 시장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빈살만 왕세자가 주도하고 있잖아요. 네. 또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네옴시티 건설 네, 프로젝트가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는 자금난으로 저희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요. 네. 위기가 있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정부의 금고라고 네.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은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거든요. 아람코. 네. 근데 최근 올해 들어서 뭐 이란이나 뭐 중동의 불안정 사태가 되면은 유가가 좀 오르긴 했지만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이전에 비해서 지난해 동기에 비해서는 지금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5%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도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네. 그래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가 좀 주목이 됩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뭐 이런 한 해 이제 예산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보니까 재정 적자가 더 확대되더라도 뭐 비전 2030이라는 투자는 좀 유지하겠다, 계속 확대 나가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오만 경우를 보면 오만도 다 비슷비슷한 이름이에요. 오만도 비전 2040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뭐
뭐 탄소 배출하지 않는 그린 수소 산업을 육성한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네. 이 프로젝트에 우리나라 기업하고 손을 잡고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네. 또 그래서 국제에너지기구가 오만이 2030년쯤 되면은 중동의 최대 수소 수출국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더라고요. 네. 바레인 또 아랍에미레이트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네. 아마 아랍에미레이트 경우를 좀 말씀드리면은 뭐 아부다비, 두바이 이런 네. 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일찌감치 중동 국가들 중에서는 정말 열심히 비석유 부분을 다각화했습니다. 네. 그래서 석유 산업이 국내 총생산 GDP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0%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래요? 최근에 이쪽으로 관광도 굉장히 많이 가고 있죠. 맞아요. 두바이 관광 가시는 분들이 많던데 네. 그럴 정도로 다른 어떤 이 걸프 지역 산유국들 중에서는 가장 탈석유화에 모범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각국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오만도 많이 이제 앞서 나가고 있는 모양새인데 탈석유 경제 어떻게 잘 좀 진행이 되겠습니까? 앞으로의 전망을 좀. 예, 지금 주시면. 오만은 재정 상태는 그리 좋은 상태는 아닌데 네. 어쨌든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많이 이제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올해 그 예산안을 제가 보니까 네. 재정 적자가 달러화로는 16억 1,200만 달러더라고요. 이게 뭐 엄청난 비용 액수이기는 한데 그나마 이제 전년 대비해서 3.1%포인트 감소했다고 하니까 네. 좀 경제를 다각화함으로써 석유 의존 경제 체제를 좀 바꿔보겠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네. 여러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도 직감적으로 좀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는 기대감도 있는 듯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